네, 글로벌 미트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서 정말 다행인 아침입니다. 네, 가장 빠른 글로벌 시황 서영 앵커와 함께 다시 한번 마감 시황 짚어보시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핀비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강세에 힘입어서 이미 소비재가 힘을 받아갔고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하락세에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을 낼 예정인데요. 주가는 각각 1.46%, 0.6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애플도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34% 하락한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1위 그리고 2위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앞으로의 향방이 이 실적을 통해서 갈라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2,0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코스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하죠. 간밤 주가는 2%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요, 아이로봇 인수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1%가량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아이로봇의 경우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급락 후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3.7%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초록불을 켜면서 이미 소비재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크주부터 한 번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줌은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세 나타냈고 또 소파이의 경우에도 호실적에 20% 가까이 급등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잠재력을 지녔다라면서 여러 투자은행들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08%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낮은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너브로스가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 하향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트리의 경우에는요, JP모건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자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보잉도 보겠습니다. 보잉은 0.2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함 논란이 있던 항공기가 운항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때문에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관련해서 에너지주들도 모두 하락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ETF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SPY 그리고 QQQ 등의 ETF들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TQQQ 3% 급등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섹터별 ETF 확인해 보시면요. 기술 관련 섹터들 괜찮았습니다. 바이오테크 ETF XBI의 경우에는 3%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라지캡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 FXI가 1.3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중국 관련주들도 모두 하락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장기채 레버리지 상품 TMF도 급등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별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간밤에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이슈별로 혜은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심장 박동 소리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텍사스 공장 활동에 대한 댈러스 연은의 발표가 있었죠. 이 지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이슈가 좀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또 한 번 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에버그란데의 청산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시죠. 자, 계속해서 배런스의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월 텍사스 공장 활동 주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27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11포인트 선이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지금 신규 주문이라던가 거기다 운임 비용은 늘고 있고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지정 확정 리스크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 활동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위축된 국면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1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0보다 아래, 그러니까 음의 숫자를 나타내면서 제조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번 마이너스 27포인트 선의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더 이상 나쁠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위축 국면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첨단 경쟁이 이어진 상황은 굉장히 오래됐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할 것 없이 이전부터 이어지던 AI 규제 또 한 번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중국 고객들에게 IP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에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클라우드 업체의 해외 고객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의 첨단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 그리고 중국을 조금 더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도별로 중국과 미국의 AI 투자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2023년에 강력하게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헝다 사태 때문에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시죠. 자, 헝다에 대한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법원의 이야기인데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청산 명령 자체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칼바람이 불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헝다 청산 이후에 남아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에버그란데의 청산 명령 이후에 중국의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부양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살아나긴 좀 어려워 보이죠.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현황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2023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사채를 틀어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중국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양회도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데 유가는 오히려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5%나 올랐던 WTI 원유 선물이었는데 미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굉장히 또 긴 기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의 리스크가 유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중국에서 헝다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소폭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한 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좀 꾸준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과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또 얼마나 상방을 열게 될지는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투데이 신문의 기사입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께서 눈물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추격 매수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매수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서학 투자자들입니다. 순매수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세 자체는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이 기간 동안 2%에서 1.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3조를 넘어섰고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당당히 올라선 기업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1억 244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와 인텔을 보시면 순매수 상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 AMD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을까요? 자, 반도체 종목들의 이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의 ETF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순 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요. 애플은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 글로벌 IB들에서도 다소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도 순 매도 상위 종목 3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해리뱅커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의 심볼 짚어보시죠. 네, 앞서서 서학개미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 슈퍼위크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을 내고요. 1일에 애플이 실적을 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경쟁에서 지금은 MS가 더 우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1위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더 격차를 벌릴까요? 3조 달러를 돌파한 MS 지금 시총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C의 제왕에서 이 AI 산업의 투자와 분석을 더 앞장서서 좀 굉장히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5년 후도 MS가 애플보다 더 우위에 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주목, 매수 의견 50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50건이고 애플에 대해서는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26건입니다. 중립 의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4건, 애플이 12건이고요. 매도 의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건도 없습니다. 0건이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2건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MS가 애플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특징 MS와 애플 실적 발표 아주 주요하게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볼 종목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항공이 시티그룹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놓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89%나 증가를 하고 부채가 줄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이 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예상 밖 실적 향상이 나왔기에 이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의주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심볼이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BT였습니다.